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3일 이모 세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영안도의 전마 별감 이세필에게 하사하기를 더건대 오진 및 경성 길성 등의 지방에서 성묘황이 난다 하니 그대가 거기에 친히 가서 채취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4일 개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4일 개미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최반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날 낙산사의 구루를 열어주시도록 2번이나 상총을 괴롭게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윤허를 받지 못하여 결망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해의 빈민들 가운데 해산물에만 의뢰하여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이 절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기잡이를 검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을 잃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강원도는 산이 많고 밭이 적은데 더건대 낙산동 안에는 비옥한 논으로서 비없이 30녀석을 뿌리만한 땅이 있어 세조께서 다 이 절에 속하게 하여 승려들로 하여금 경작해 먹도록 하셨다고 하니 신은 마음이 아픕니다. 빌건대 본 주인에게 도로 돌려주도록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지사 강희명이 대답하기를 선왕의 구정 가운데 큰 것은 차마 갑자기 고칠 수 없지만 사소한 일들은 고쳐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최반이 또 아뢰기를 근래에 와서는 대관들이 드리는 말씀 많이 창납하지 않으시니 신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언관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이전에 있었던 일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구전을 고친 것이 많다. 그대들이 간청하는 까닭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것인데 내가 만일 불교를 숭신한다면 그대들의 말이 옳겠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니 이것을 고치기에 무슨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다만 선왕 때의 일이라 하여 다 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말한 것이 같지 않다면 반드시 저를 다 없앤 뒤에라야 마음이 쾌할 것이다. 어제 안선이 말하기를 저를 어찌 다 없애지 못하며 중도를 어찌 다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지만 이 말을 어찌 시행할 수 있겠는가? 하므로 최반이 아뢰기를 중도 사람인데 죽인다는 것은 옳지 못하나 이와 같이 배단이 되는 것은 비록 대간의 청을 따라서 고친다 하더라도 후세에 누가 전하께서 경솔하게 구전을 고쳤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도승지 손순효가 아뢰기를 중들이 민전을 빼앗아 경작하게 된 유래를 청가대 추문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중이 어떻게 빼앗아 경작할 수가 있겠는가. 백성들이 도리어 승전을 빼앗았다고 들은 듯하니 관찰사라 하여금 칠상을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4일 개미 세번째 기사 전라도의 전마 별감인 성균관 사이에 조충손이 하직하면서 아뢰기를 본관에서 반수를 수칙하였는데 오늘로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 역군들이 겨우 10여인 밖에 안 되는데 수를 내려주셔서 위로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좋다. 감력관에게도 선언을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우성지 홍기달이 아뢰기를 오늘 성균관의 관원과 역군들에게 수를 내려주시는 것은 학궁의 영광인데 유생들에게도 함께 수를 내려주시어 은혜를 고루 입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도승지 손순효를 성균관에 보내어 성균관의 관원 및 유생으로부터 역군에 이르기까지 다 수를 먹이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5일 갑신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유가 아뢰기를 엊그제 재범의 절도는 작물의 다수를 계산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옳지 못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진실로 경솔하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작물의 다수를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면 가령 오늘 남의 한 자루의 부채를 훔치고 내일 남의 한 개의 바늘을 훔쳤다 해도 재범으로 논죄하여 이를 죽이겠습니까? 작물을 계산하여 많은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산 오사신이 대답하기를 수나라 문제 때 세 사람이 백성의 참외 하나를 훔친 이로 죽였는데 여러 사람이 집사를 협박하며 말하기를 예로부터 나라에서 세운 법을 보았는데 아직 일전을 훔쳤다 해서 죽인 일은 없었다고 하므로 그 때문에 법을 정지하였습니다. 이제 작물의 다수를 계산하지 않고 사형에 차는 것은 너무 혹독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작물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초범의 작물은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무난히 없어졌을 것이고 그 자자를 상고해보면 그가 재범인 줄을 알게 될 것이므로 재범의 작물을 계산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작물의 다수를 계산한다면 이는 재물을 중하게 여기고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는데 만약 작물을 계산한다면 작물이 얼마가 되면 사형에 처할 것인가 하니 김유가 말하기를 작물이 10간에 달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지사 홍응은 말하기를 오늘날 도둑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재범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정하였는데 만일 작물을 계산하기로 한다면 도둑이 반드시 그 많은 것을 감추고 작은 것만 보여 사형을 면하게 되는 자가 많을 것이니 작물을 계산해서 죄를 정하는 것보다 대명률에 따라 산범이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들에 말을 메어둔 것을 보고 사람이 보지 않는 사이에 몰래 훔쳐서 타고 간 자도 도둑이고 벽을 뚫고 담장을 넘어 남의 말을 훔친 자도 도둑인데 동일한 도둑이기는 하나 경중의 다름이 있으니 그 정상을 살펴 속은 용서하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는 것이 없겠다. 어찌 반드시 작물의 다수를 계산해야만 하겠는가? 재범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다만 일시적인 임시 편법으로 한 것으로서 진실로 연구한 법이 될 수 없으니 이제 우선 시험해보고 그만두겠다 하였다. 자자는 범죄한 자의 안면이나 팔에 흠을 내어 죄명을 먹칠하여 넣는 형벌이다. 조선조 이홍조 때까지 시행되었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지 성균관사 서가정이 생원 김사후 등 100여 명을 거느리고 전을 올려 술을 내려준 데 대하여 살해하니 술을 먹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6일 을요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창녕의 4대 석을 지금은 만들 수가 없으니 마땅히 산물을 깎아 없애버리고 황토로 쌓아 떼장으로 하여금 잔디뿌리가 잘 들어가 박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물을 깎아 없애버린다면 반드시 고탁의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동지사 선거정이 말하기를 깎아 없애버린다면 진실로 성상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을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 한나라 문제가 패릉을 만드는 데에 와기를 쓴 것은 덕이 지극히 검소한 때문이었고 세조께서도 검소한 덕을 숭상하셨기 때문에 유명으로 석실과 사대석을 쓰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왕의 능침은 석실과 사대석이 없을 수 없으니 이어서 이제부터는 모름지기 제도로서 정하여 후세에 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조께서 영릉에 수기가 있는가 의심하여 전장하려 하시기에 신이 친히 가서 살펴보니 석실 안에 있는 기장이 어제와 같았습니다. 오늘날은 법관으로서 석실을 대신하니 공이로 다질 때 판자가 휘어 구부러져서 단단하게 쌓을 수가 없으며 또 쉽게 썩거나 수기가 스며들어 안으로 제궁이 젖고 밖으로는 산물까지 젖으니 이는 석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건원능, 현능, 헌능은 자주 무너지는 폐단이 없는데 유독 광능만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대석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한 명에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분묘를 넓게 하고 황토를 더 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사간 경중과 장령 임수경이 낙산사의 구루를 열어줄 것과 백성들의 어렵을 검하는 것을 파하도록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고탁은 짐승 따위가 쪼고 찍고 함이다. 패릉은 문제의 능이다. 기장은 병기와 의장이다. 제궁은 임금의 관이다. 건원능은 태조의 능이고 현능은 문종과 문종비 현득 왕후의 능이고 헌능은 태종과 태종비 원경 왕후의 능이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6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치게하기를 일본국의 사신 묘무 등 300명이 배에 세 척을 타고 명나라의 조공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람을 만나 대정현 경계에 표박하고 있는 것을 제주 목사 정형이 위로하여 도와주어서 보내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대정현감 이성손이 당초에 포획했던 방법과 정형이 접대한 것이 적절하기에 되었음을 잃어보고 정교할 길을
정형이 조치한 것은 변장으로서의 채통에 합당하고 이승순이 엄습하여 잡은 것은 실수한 것 같으나 처음에는 조금 같은 사신인 줄을 몰랐으니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내가 이들을 매우 가상하게 여기니 그 유지를 초안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요전에 신자교는 상소문 한 장으로 포상받은 일이 있는데 하물며 정형은 해외를 맡은 지방관으로서 한 지경을 진화한 것이겠습니까? 일본 사신들이 처음 표박하였을 때 대정현감이 이성선이 군사를 내 엄습해서 잡았는데 통역이 대강 말을 전달할 수 있었으나 정형이 글로서 서로 물어서 그들이 중국의 조공한 사신인 줄 알게 된 뒤에 그들을 예로서 대우하고 자주 음식을 보내줘 위로하였습니다. 또한 임시로 수령이라 이끌고 다른 절도사로서 먼 곳에 있는 자와 같이 하여 대우하는 방법이 조금도 흠결이 없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변경은 가장 기묘한 것이어서 장수로서의 임무가 실로 어려운데 이같이 자치한 것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특별히 보상을 내리시어 그 나머지를 장려하도록 하시기 빕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대체해 보낼 때에 한 작업을 더 해주고 싶었는데 나의 계획이 늦었다. 정영은 한 작업을 더하여 주도록 하고 이 성소는 향표리를 내려주도록 할 것이니 성경원에서 유서를 초안하에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그 사연에 이르기를 이제 아랫말을 보니 당초에 일본 사신의 배가 온 것을 창졸간에 생긴 일이니 만일 대화하는 방법을 잘못했더라면 반드시 조정해 있었지요. 이웃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일이 대체에 관계되는데 너가 능히 은혜와 위엄으로서 보여주고 대우를 채통에 맞게 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가상히 여겨 1계급을 특진시켜준다. 대정현감 이성손도 또한 변방의 장수로서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이에 표리를 주니 이르거든 전해받도록 하고 외의 사신이 정정한 물건은 모두 다 돌려보내니 너가 그것을 받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안관후와 지평 이세광이 낙산사의 구로를 열어 해물 채취를 검하였던 것을 파한 것과 원각사의 조라치를 없앨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세광이 아뢰기를 요즘 대사한 김유로서 도화를 감독하도록 명하셨는데 대사는 조정의 강기를 통섭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몸소 자질구레한 일까지 나가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부중이 제주하였을 때 도화의 일로 김유를 부르셨는데 김유가 혼자 먼저 나가고 없었으니 다만 이를 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의 채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유는 본래 도와서 제주가 되었었고 또 들으니 그림에 재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독하게 한 것이다. 도화가 비록 자질구레한 일이기는 하나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가령 선왕의 의용을 고쳐서 그릴 곳이 있을 때나 중국의 사진이 와서 그림을 찾는 자가 있을 경우 그림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하였다. 이 세광이 말하기를 신은 도화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화는 국가의 정체에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김유로 하여금 그 일을 보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방 승지가 넉넉히 그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니 김유는 그 일에 관여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제주하는 사헌부 사관원의 관원이 이를 의논하기 위하여 같이 둥글게 모여 앉는 것이다. 합주하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임금과 신하는 일체로서 임금에게 딸린 신하는 머리에 딸린 팔다리와 같으니 이미 적당한 사람을 얻어 맡긴 이상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이조판서 강희명과 평안도관찰사 현석규는 내가 그들이 현능하다는 것을 다 알아서 위임하기는 바야로 높이 하였는데 그 뒤 어떤 간사하고 망령된 무례배들이 어멈하게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서 문서를 꾸며 만들어 사람을 해치는 꾀를 자행하여 익명의 투수를 곤레에 던져 넣었으니 그 간악한 행위를 추적하여 단연코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곧 잡아내어 나라의 법을 바로잡고자 하여 그 사적이 서로 연루된 자로 이공신, 이계산, 중정 등과 같은 자들을 다 의금부에 회부하였는데 고문으로 신문하여도 자복하지 아니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죄의 우두머리는 찾지 못하고서 혐의 있는 자가 형벌을 받다가
혹 목숨을 잃을까 염려되므로 우선 각각 놓아 보내도록 하겠다. 그러나 세월이 비록 오래된다 하더라도 악행을 한 자가 어떻게 저절로 용납되겠는가? 모든 시민들 가운데 만일 간악한 실상을 추적해서 아는 자가 있거든 대궐에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라. 보상의 법은 한결같이 전에 내린 전지대로 시행할 것이니 이런 뜻을 중요히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헌납 최방과 지평 안선이 낙산사의 얘기를 열고 해물 채취를 허락할 것을 청하다.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최방과 지평 안선이 낙산사의 구로를 열어줄 것과 해물 채취를 금하는 것을 파하여줄 것과 금하였던 묵은 민전을 올려줄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지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신은 아직 낙산사의 일을 모르고 노사신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왕대의 일을 어찌 꼭 고쳐야 하겠습니까 하고 영사 노사신이 말하기를 신은 세조조 때에 호종하다가 보니 그 도로가 절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를 막아버리고 새길을 열었습니다마는 그 새길도 그리 멀리 돌지 않고 거기에 묵은 민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동은 땅이 대해에 접해 있는데 백성들이 고기잡이를 어찌 반드시 이 절 앞에서만 해야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컨대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은 작고 선왕의 일을 고치는 것은 그니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안선이 말하기를 노사신의 말은 신하로 하여금 신의 말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택량 무검이라고 하였는데 성사를 위하여 검포를 세우고 고기 잡는 일을 금한다는 것은 나라의 대체에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동은 땅이 대해에 접해 있어 고기잡이를 못하는 곳이 없는데 단지 절 앞에서만 금하는 것이었지 택량 무금이란 뜻에 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해물을 채취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구로를 여는 일은 대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안선이 또 아뢰기를 재범의 절도를 작물을 계산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신의 생각에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법도를 잃어 실수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듯이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어서 진실로 가볍게 죽일 수는 없는 일이니 처분과 재범을 통틀어 작물 10간에 다다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바늘 한 개나 돈 1전을 훔쳐도 또한 재범이라 하여 죽이겠습니까? 제왕의 호생의 덕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재범을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살려야 할 사람은 살려주고 죽여야 할 사람은 죽이도록 할 것이니 내가 늘 그 경종을 짐작해서 죄를 주겠다 하였다. 최반이 말하기를 요즘 도둑이 잠잠해졌는데 만일 작물을 계산하기로 한다면 청컨대 대명률에 따르도록 하소서 하고 이 극배가 말하기를 재범을 사형에 처하는 법은 대전 속록에 실려 있으니 가볍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도둑이 잠잠해졌다면 마땅히 대명률에 따라야 합니다. 하였다. 안선이 또 아뢰기를 대저 수령 벼슬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 단지 임기에 준하여 사용하지 않는 법이 영갑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령이 된 사람이 관사에 도임해서 혹은 수개월 만에 사직하고 혹은 수년 만에 사직하여 얼마 아니다가 경직에 제수되니 빌건대에 따로 법을 세워 규제를 면하는 폐단은 막으소서. 또한 국가에서는 수령의 직책을 중히 여기고 6조 난관은 다 외직 서용에 오품까지 허락하되 수령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면 사품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여 법이 세밀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기회를 엿보아 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대전에 의하여 도임한 지 1년이 되어 사직한 자는 5년 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도 각각 도임한 연월에 따라서 임기가 되어도 경직에 사용하지 말며 사용할 때는 도로 수령의식을 제수하도록 하고 조하승직 도로 수령의식을 제수하도록 하소서 하고
좌승지 박숙진이 말하기를 수령으로 부임하기도 전에 사직한 자는 6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임한 지 1년이 되어 사직한 자는 5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며 부임한 지 2년이 되어 사직한 자는 4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대전에 이르기를 핑계를 대는 자는 6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 하고 주에 이르기를 제수할 때 외관을 제수한다고 되어 있어 이 법이 통칙인데 어찌 도임한 것을 지칭해서 경직을 제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사로가 일찍이 수령이 되어 도임한 지 2년 만에 사직하였는데 4년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한 예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가령 수령될 사람이 현능하여 쓸만한데 실제로 병이 있으면 쓰지 않아야 하겠는가? 또 병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으니 비록 의관을 시켜 진찰하도록 한다고 해도 그에게 뇌물을 받고 허위를 진실하고 할 것인데 무엇으로 분별하겠는가 하였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과연 대간의 말과 같이 근래에는 교묘하게 피하는 자가 많으니 사직했던 사람을 사용할 때 다시 외직을 준다면 6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법에 구애됨이 없이 사람을 등용하는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으로 도임되었다가 사직하는 자는 이저로 하여금 경직을 제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간 또한 마땅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극배가 아뢰기를 중령 홍문을 신에게 나와서 강하라고 명하셨는데 간혹하다가 중령이 고열하기에 편리하니 중령으로서 진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신이 어려서 이것을 읽었으나 중년에는 정사를 다스리는 데 이끌려서 수습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또 학문을 하는 데는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소신이 진강하는 날에만 강하기로 한다면 중간에 끊게 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니 경영관들로 하여금 돌아가며 진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령 홍문은 경영관으로서 누가 모르기야 할까마는 다만 한 사람에게서 학문을 받아들이고자 할 따름이다 하였다. 택량 무금은 맹자에서 양해 왕이 왕정에 대해 모르니 그 가운데 하나로 말한 것인데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막지 않아 백성들과 이익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다. 성전시로 94권 성전 9년 7월 29일 무장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94권 성전 9년 7월 29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예저의 잔치하기를 마정은 군국의 중대한 일인데 근래의 사복시의 관원이 자주 갈려서 그 임소에 오래 있지를 못하니 마정이 옛날에 비하여 허수하다. 이제부터는 관원을 구임하게 하도록 하여 비록 대간에나 육조에나 외임에서라도 모두 제수해 주지 말고 그 관세의 관원 가운데 결론이 생기는 대로 벼슬이 비록 만기가 안 되더라도 차례차례로 승천시켜 그 임무에 전력하게 하라 하였으니 본사의 제조의 계층에 따른 것이었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요즘 전지를 받았는데 본국의 양천의 법이 중국과 같지 아니하여 무릇 주의를 정하는 데에 일괄해서 유례만 의거하여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인으로 난신이 된 자의 숙질들은 멀리 귀양을 보내면서 친자식은 노예로 삼아 본토에 안거하게 하니 경중이 마땅함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이가 차지 않은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멀리 잔업에 귀양 보내어 정속시키는 법으로서 마감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삼가 대명률의 모반 대역 조항을 살펴보건대 무릇 모반 대역과 공모자까지만은 수분과 종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능지처사하고 아내와 자식은 나이 16세 이상이면 다 교영에 처하며 15세 이하와 모녀, 처첩, 조손, 형제, 자매와 자식의 처첩 등은 공신들의 집에 급부하여 노비를 삼도록 하고 백부, 숙부와 형제의 자식은 호적이 같고 다름이 가리지 않고 모두 삼천리 밖에 유배되어 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본래 양천에 구별이 없어 난신의 모녀, 처첩, 조손, 형제, 자매와 자식의 처첩 등 속은 노비로 만들고 백부, 숙부와 형제의 자식은 다 삼천리 밖에 유배 보내어 안치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양천의 구별이 지극히 분명한데
난신에 연좌하여 양천을 가리지 않고 다같이 일문에 따라 시행하며 천인의 친자식으로 연좌된 자는 비록 천인이므로 비록 노비를 삼는다 하더라도 다시금 죄를 더하는 뜻이 없습니다. 청근데 지금부터는 난신에 연좌된 가운데 천인으로 나이가 차지 않아 노비가 된 자는 공신의 집에 거부하는 것을 없애고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극변 잔업과 관노비로 영속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일이므로 백관이 권정례로 진화하였다. 권정례는 임금의 임무를 그만두고 곤도로 식만을 거행하는 일이다. 성종시록 94권 선종 9년 7월 3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종친 및 정경 정승 의정부 6주 한승부의 당상관과 입직한 여러 장수와 대관들을 부르도록 명하여 술과 음식을 내려주고 여섯 성지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성경시록 94권 성종 9년 7월 3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주 목사 정형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앞서 대사관 이 약동이 예조에 진언하기를 제주 지방의 요사이 외선이 와서 정박하고 있으니 목사나 판관이 거느리고 있는 군관인을 외의 통사로 충차해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정형이 계문한 것을 보니 이 약동의 말이 과연 옳았습니다. 청근대 판관이 거느리고 간 군관 한 사람을 감하여 외의 통사로 겸해서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임수경이 아뢰기를 지금 제주목사 정형이 외인을 대우한 것이 채통을 잃지 않은 까닭으로서 특별히 한 작업을 더 하게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임기응변은 바로 변장의 직분 안의 일이며 더욱이 이의 허실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상급을 더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할까 합니다 하니 정은 윤희손이 아뢰기를 관장은 국가의 중요한 것인데 가볍게 줄 수 없습니다 했다. 임금이 돌아보며 물음이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이 일의 심화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자세히 물은 뒤에 상을 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형의 계본을 보니 일본국 사신이 중국에 조빙하고 돌아오다가 표류하여 대정현 경계에 닿은 것을 그 현감 이 성손이 사로잡았는데 정형이 말을 꾸며서 접대하여 절도사에게 법령을 받은 것처럼 하여 은혜와 위엄을 보여 저들로 하여금 기뻐하여 따르게 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기서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한 것이다. 정형이 이 성손에 덮쳐 잡은 것을 잘못이라 하여 국문하기를 청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이 성손도 죄가 없다고 여긴다. 애초에 어찌 도적이 아닌 것을 알았겠는가. 정형의 계본을 보면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윤희손이 말하기를 만약 적을 쳐서 방한 공이 있으면 장차 무엇으로 상을 주겠습니까? 정형의 이 말은 다만 우연히 한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무리 우연히 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형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잘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였다. 임수경이 또 아뢰기를 삼가득근대 사복시의 구임 관리는 차례로 천전하고 아무리 육조와 대간이라 할지라도 옮겨서 제수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홍문과가 승문원은 진시로 사람마다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 임무를 전담해야 할 것이나 사복시 같은 것은 누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차례로 천전하는 법은 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사복시를 가볍게 여기는가? 마정은 군국의 큰일인데 근래의 마정이 허수함으로 그 임무를 오래 전담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지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조종조에는 직장에서부터 차례대로 올라가서 정이 되고 혹은 올라서 제조에 이르렀으니 박원영 같은 이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하였다. 임수경이 말하기를 구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나 차례대로 천전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지금의 사복시 관원이 모두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가? 차례로 올려서 옮기는 것에 무슨 옳지 못함이 있는가? 하니 임수경이 말하기를 모두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올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첨정을 제수하였다가 내일 부정이 결혼이 있으면 또한 올려서 제수하겠습니까? 하자 노사신이 말하기를 근무 일수가 차야 올려서 옮기는 것이 바로 옛 예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무 일수가 찬 뒤에 올려 쓰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력 95권 성종 9년 8월 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 시레 태수 국구 대마주 태수 종전국 외호군 정가문조 등원 직가 등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전시력 95권 성종 9년 8월 2일 심요 첫 번째 기사 장수에게 명하여 모화관에서 열무하게 하였다. 성전시력 95권 성종 9년 8월 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이 먼저 전라도 태인 사람 정극인이 진언하기를 여러 고을에서 사도서에 갱료를 바칠 때에 아전들이 이를 인연으로 간사한 짓을 하여 만약 본생미 한두이면 쌀 세두 누른콩 세두 면포 한 피를 거두어서 드디어 경례를 이뤘고 일찍이 이 설에 벼슬을 지낸 자가 있으면 옛 고을의 갱미를 받아 바치기를 청하여 그 더 받은 곡식과 배는 모두 자기의 차지로 합니다. 또 전세인 포물은 백성이 스스로 준비해서 바치는 것인데 어떤 대신은 몇 고을의 것을 사설의 준비에 대납하기를 정했다가 민간의 쌀 콩을 갑절로 징수하며 또 수령이 갈릴 때 곡식과 배를 많이 도둑질을 하고 그 남는 것을 친한 아전에게 본바에 그 음반이 해를 지나야 다 하게 됩니다. 하였는데 본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정극인에게 물어서 아뢰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치계하기를 정극인이 말한 사도서 남미의 일은 부장 하주의 소위이고 포물을 대납한 일은 임원준의 소위이며 쌀과 배를 사사로이 실어간 것은 전부한 현감 노윤필의 소위입니다. 하였는데 성종훈에서 아뢰기를 정극인은 정념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선왕조에서 뽑아 정원에 재배하여 특별히 네 급을 띄어 올렸는데 늙어 촌락에 물러가서 그 일을 눈으로 보고는 이같이 계달하였으니 임원중과 노윤필을 구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갱료는 맵쌀 양식이다. 성종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3일 MGN 첫 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김양경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풍덕군 백성들이 상언으로 인하여 본부의 백성으로 하여금 서적전 농부에 속하게 하였던 바 신이 보건대 본부의 백성은 땅을 가진 자가 적고 비록 간혹 두어 경의 땅을 가진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성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 짓고 오로지 장사만 일삼는데 만약 적전에 속하게 하면 신은 백성들이 그 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차 떠나가는데 이를 뜻합니다. 개성은 옛 서울이며 또 사신이 경유하는 곳이므로 더욱 잔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적전의 농민에게 관에서 음식을 먹이고 또 우료를 주었기 때문에 풍덕군의 백성이 하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음식 먹이는가 우료를 일체 감하고 자비역을 더함으로써 길이 멀고 여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적전의 농부를 풍덕군의 백성 300명으로 액수를 정하고 3,000결의 공부를 면제하면 나머지 땅은 반드시 많지 아니할 것이니 모두 공부를 감면하여 오로지 적전에만 전념하게 하고 음식 먹이는 것과 우려를 모두 예전 제도대로 하면 저들이 반드시 일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풍토군의 백성을 오로지 적전에 소속시키고 공부를 아우러 면제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3일 MGN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영원의 첫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대전 가운데 창성 이산 만포에 여진학이 각각 5이기 때문에 그 통사는 군건을 겸임하여 가르치게 하였고 위안, 벽동, 의주 등과 같은 고을에는 근래에 비로소 통사를 보내는데 대전에는 학생의 수가 없으니 청근대 창성 등 고을의 예의에 의하여 또한 각각 생도를 5사람으로 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세광이 아뢰기를 대간에서 정형의 계급을 올린 것을 논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결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혼납 최번이 아뢰기를 대지와 변장들은 모두 공을 구합니다. 지난번에 변종인과 박양신 등이 천총을 속여 거짓으로 변공을 올렸다가 일이 발각돼 견책을 당하였었습니다. 이제 정형이 외인을 접대한 것도 과연 마땅함을 잃지 않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한 계급을 더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정형의 계본을 보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최방과 이 세광이 아뢰기를 신등이 이미 보았습니다. 비록 외인을 접대한 것이 마땅하게 이루어졌을지라도 바로 변장의 직분 안의 일이며 더욱이 계본이 정형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진실로 알 수 없는데 관작의 중한 것을 가볍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근자에 윤효손이 경상도 감사로 있을 때에 수령의 뇌물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히 한 계급을 더하였다가 뒤에 다시 추탈하였습니다. 이제 정형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이미 주었다가 뒤에 빼앗으면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이제 정형이 왜 사신을 접대한 일이 마땅하였다고 하여 계급을 올리는 데 이르면 뒤에 변장이 적을 죽이고 나라를 방한 공이 있으면 무엇으로 상을 주겠습니까?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금은 옥백의 생산이 없어 오직 벼슬만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당시에 관작을 중하게 하여 큰 공이 있지 아니하면 함부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품벼슬은 지극히 중한데 이제 정형은 직분으로 마땅히 할 일을 가지고 갑자기 중한 상을 더하면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만둘 수 없으면 제대할 때 벼슬을 오래서 옮기는 것이 가하며 표리를 하사하는 것도 가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일본국 사신이 제주 경계에 표박하여 대접을 잘못하면 반드시 혐의와 틈이 생길 것이며 혹시 살상하는 데 이르면 그 해가 더욱 클 것인데 정형이 통사로도 없이 글로서 서로 통하여 응접하기를 적당히 하여 후일의 틈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가상이 여기 특별히 한작 계급을 더하게 한 것인데 경들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반드시 계급을 더할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이 세광이 또 아뢰기를 이제 승인의 선발 시험을 문과 무과의 예와 같이 3년에 한 번씩 행하고 예조 난관이 맡아서 이 선발에 합격한 자는 대선이 되고 중득이 되며 주지가 되는데 판사가 반드시 서경을 하고 대관에서 고신을 줍니다. 일이 적당한 것이 아니니 진실로 정지해서 파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자 최반이 말하기를 승인은 이미 출가하여 군신과 부자의 의의가 없는데 또 어찌 벼슬을 더하겠습니까? 비록 벼슬을 제수한다 하더라도 서경하는 것은 더욱 잘못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직을 어찌하여 서경하는가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조관은 혹 선대에 험이나 허물이 있거나 자신에게 과실이 있으면 창관과 요직에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경을 해야 하지만 성인은 어찌 서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승직은 서경할 것이 없다 하였다. 이 세광이 말하기를 조라치는 본래 궁궐을 위해 설치한 것인데 원각사에도 30명이 있으니 신등은 잘못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정창손도 일찍이 아뢰었습니다.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원각사에서 항상 중 30명을 기르는데 또 조라치 30명이 있으니 그 허비가 적지 아니합니다.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폐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여러 관사에서 종을 조라치로 삼는 데 한정이 있는데 원각사의 30명, 내불당의 8명은 모두 쓸데없는 곳에 두었으니 어찌 옳겠습니까? 청간대 모름지기 없애소서 하자 이 세광이 말하기를 내불당, 복세암의 절 등에는 조두장 2명이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불당은 어느 시대에 지은 것인가? 세종조가 아닌가?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세종 말년에 이 절을 대궐 불쪽에 지었는데 전하께서 저기 하자 어떤 이가 불당은 궁성 가까이 있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명하였으므로 조두장도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부처를 좋아한다면 경들의 말이 옳으나 내가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이같이 자질구레한 일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니 이 세광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비록 부처를 좋아하지 않으실지라도 선왕 때의 불사의 모든 일이 예전과 같은데 전하께서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하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또 신이 덕건데 대궐 안에 화공을 모아놓고 초목 금수의 모양을 그린다고 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귀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마음이 팔리지 아니하면 모든 법도가 올바로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쓸데없는 물건에 마음이 쏠리면 자신의 뜻을 잃는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그림 그리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면 물건에 마음이 쏠리는 조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최반이 아뢰기를 예전에 순임금이 칠기를 만들려고 하니 간하는 자가 7사람이나 되었습니다. 칠기는 사치하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간하는 자가 있었던 것은 그 조짐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반드시 옥배의 유이다.
이제 화공에게 그림 그리기를 명한 것은 어찌 이를 즐기고 좋아해서 그려는 한 것이겠는가? 그림은 비록 정치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의, 하상과 보불의 문장은 그림이 아니면 되지 아니하니 진실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없을 수 없는 바에야 또한 재주를 정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선왕의 의용을 다시 그리는 일이 있거나 중국 사신 가운데 그림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림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최반 이세광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그림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임금은 마땅히 좋아하고 숭상함을 상가야 하니 좋아하고 숭상함이 지극하면 반드시 그 패단이 있습니다. 한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승지를 불러서 이르기를 그림 그리는 일을 폐지하라 하였다. 서경은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 사관원에서 그 인선에 동의하여 신임관의 고신에 서명하는 일이다. 즉 신임관의 내외 사조, 일용 문벌과 아내의 사조를 기록하여 대간에 회부하면 대간에서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으면 이에 서명하였다. 조두장은 녹두, 팥 따위를 갈아서 가루 비누를 만들던 장인을 말한다. 옥배의 유는 어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가 상하젓가락을 만드니 기자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상하젓가락을 만들었으니 옥배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옥배를 만들면 또 반드시 먼지방의 진귀한 보물을 탐내어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에서 유래된 고사이다. 곧 점차 더욱 사치한 것을 탐내게 된다는 뜻이다. 성조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손순효 등이 합사에 아뢰었다. 정형의 계급을 더하는 일은 신등이 일찍이 계달하였습니다. 신등이 비록 불초 하나 5인이 같이 의논해서 한 것인데 어찌 모두 사사로운 뜻이 있었겠습니까? 신등이 정형의 계본을 보니 그 외인과 서계를 서로 통한 것이나 접대하는 일이 형편에 알맞고 모두 그 채통에 맞았는데 이는 신등이 능히 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바다 밖에 왜 떨어진 섬에서 어찌 다른 글 잘하는 사람의 손을 빌어 대신 지어서 아뢰었겠습니까? 반드시 정형이 스스로 한 것이니 어찌 가상하지 아니합니까? 더욱이 이미 하서하여 포장하였으니 정형이 알 뿐만 아니라 그곳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명을 다시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서를 이미 내렸으니 도로 거둘 수 없다 하였다. 성전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어제 아침 경연에서 이세광이 내가 화공을 모아 초목 금수를 그리게 한 잘못을 말하였으므로 내가 도화스를 파하려고 했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백공기에는 모두 그 재능을 정하게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찌 한 사람의 편견으로서 갑자기 없앨 수 있습니까 하였다. 정교하기를 이 세광 등은 모두 어진 사람인데 어찌 마땅히 말하지 아니할 것을 말하였겠는가. 무릇 대간이 임금에게 말을 올릴 때 반드시 동료와 의논하는 것인데 이제 대간을 다 불러서 내 뜻을 말한 뒤에 도화스를 파고자 한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지리와 무당의 일도 배할 수 없는데 하물며 선왕의 영정을 그리는 것과 같은 종류는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일이며 또 이미 관사를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었으니 그 기술을 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즐기고 좋아하는데 비할 것입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 초목 금수를 구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구경할 것이지 하필이면 그리겠는가. 이 세광이 선왕의 영정은 비록 화공이 그리지 아니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하기에 내가 도화스를 파하려고 한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대관들이 부름을 받고 모두 이르자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 이세광, 최반 등이 내가 화공을 모아 초목검수를 그리는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고 말한 것인가? 시경에 이르기를 암사슴, 수사슴, 살쪄 윤 흐르고 백조는 깨끗하고 희기도 하네 라고 하였으니 옛날 제왕이 새와 짐승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광이 말하였기 때문에 본뜻을 그리는 일을 정지하고 또 도화스를 없애려고 한다. 만약 선왕의 영정을 폐하면 신자의 뜻에 편하겠는가 하니 대사한 김유가 아뢰기를
지난번 신에게 명하여 간간히 구 현전에 나아가 그림 그리는 일을 시험해 보게 하셨는데 동료들이 신에게 이르기를 대사원으로서 도화의 일을 주관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본래 도화서 제조였으므로 예고할 때 들어가서 보는 것이 의뢰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뒤에 동료들이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 살아있는 새를 잡아오고 또 초목을 가져다가 모양을 보고 본떠서 그리게 하니 그림을 승성하는 조짐이 있는데 농계함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백공기는 모두 그 재능을 정하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있는 새를 잡아온 것은 대개 그림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징험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어찌 즐기고 좋아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하였습니다. 동료들이 또 말하기를 대저 임금은 좋아하고 숭상함을 치우치게 할 수 없으니 좋아하고 숭상함이 치우치면 반드시 그 폐단이 생길 것이다. 성상께서 그림을 좋아하시는 것이 지금은 비록 심한 데 이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우리들이 그 조짐을 보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하기에 신의 생각에도 옳게 여겨서 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광이 아랜 뜻은 단지 좋아하고 숭상함이 치우침을 두려워한 것뿐이며 어찌 도화스를 없애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상의 하상과 보불의 문장에서 선왕의 영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화공에게 명하여 그리니 그림의 쓰임이 글자와 맞먹는데 어찌 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여러 대관들이 합사의 아래기를 도화스는 없앨 수 없습니다. 하자 사헌부에 묻기를 이미 도화서가 있는데 본떠서 그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김유가 말하기를 도화서는 본래 그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이미 도화서가 있다면 본떠서 그리는 것을 폐할 수 없습니다. 신등의 아랫말은 성상께서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이 혹시 치우질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 이세광이 계달한 바에 옳지 못한 말이 있어 내가 주의해 주려고 하였으나 다만 안간힘 까닭으로 우선 용서한다. 경등이 또 말하기를 도화스는 없앨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다. 그리고 구현전에서 그림 그리는 일은 그대로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하니 지평 안순이 말하기를 이미 도화스가 있는데 하필 대관 안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 어부를 예 그림은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는 것인데 비록 대궐 안에 살지라도 성상께서 좋아하고 숭상하지 아니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구현전에서 그림 그리는 것은 예전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4일 개사 네 번째 기사 2조에 전제하기를 승직은 대관으로 하여금 석양하지 말게 하고 바로 고신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풍문 뇌우제에 친히 향축을 전하였다. 성경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정난종에게 하사하기를 경이 계단한 바를 보고서 각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도망쳐온 원인을 알았으나 다만 이 처치가 진실로 어렵다. 일체 돌려주면 의에 구애될 것 듯하고 만약 모두 풀어주면 변경의 틈이 바로 생길 것이니 요는 때에 맞춰 적당하게 처리하는 데 달려있다. 전자의 관찰사 이덕량이 배사할 때 이것을 아뢰기에 적당하게 처치하기를 허락하였는데 이덕량이 경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니면 경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여 이같이 깨달은 것인가? 이번에 도망에 돌아온 사람들이 원래 중국 사람이라고 하니 돌려주어도 말이 없을 것이나 그 주인이 종족을 찾아와서 우리나라 경계로 들어온 것을 명백하게 알면 숨길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유능파지 왕오신의 나지게 등은 비록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여진 사람이라고 일컬었으니 확실하게 중국 사람임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강제로 풀어보내어 변경할 틈을 생기게 하겠는가. 그 본준이 찾는 사람은 경이 마땅히 애초에 조정해서 듣지 못한 것처럼 말을 꾸며서 돌려보내고 쫓아와서 찾지 아니하는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올려보내는 자와 돌려보내는 자와는 서로 보지 못하게 하여 가고 머무는 자취를 비밀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배세는 부임할 때 임금에게 하직합니다. 성전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5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난 6월 29일 경상도 성주 선산, 영천 하양, 인동 등 고을에 지진이 있었으니 청컨대 향축을 내려 해결제를 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로 95권 성종 9년 8월 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95권 성종 9년 8월 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효령대군 이부재현 대군 이현 밀성군 이침 덕원군 이서 오산군 이주 의성군 이채 사산군 이호 은천군 이찬 보성군 이합 운산군 이계 옥산군 이재 영천군 이정 영훈군 이예 정량군 이순 팔계군 이정 강량군 이융 춘성군 이당 화성군 이심 우산군 이종 부원군 이진 환성군 이징 남천군 이쟁 신종군 이효계 은수군 이효성 장안군 이영 회원군 이쟁 축산군 이효식 연천군 이직 의천군 이승은 시안군 이탁 아래임군 이정 호산군 이현 부림군 이식 유성군 이임 수안군 이당 영인군 이순 청풍군 이원 곡성군 이금손 귀산군 이계남 거평군 이복 금산군 이연 진례군 이형 영춘군 이인, 봉승군 이이, 제천군 이온, 의빈, 정현조, 홍상, 임광재, 강자순, 정인지, 정창손, 한명의 심해, 윤사은, 김국광, 김수원, 오사신, 윤별상, 김계, 황채신, 한계희, 이극배, 홍응, 강희맹, 서거정, 허종, 박중선, 유수, 민달, 어유서, 권감, 이훈, 성임, 조등림, 신은, 이몽가, 선형, 정효상, 이극증, 한계순, 한칠의, 양승지, 강공, 어세공, 윤흠, 박거겸, 최적, 이승수, 임자번, 연계겸, 구수영, 한보, 구문신, 유서, 박숙선, 안중경, 이극균, 신정유지, 이존명, 신준, 홍익성, 낭삼파, 김상미, 이주, 김견수, 윤말손, 이흠석, 조환신, 유환, 한의, 서경생, 구겸, 구치홍, 하숙부, 김서형, 김계정, 이양생, 박지, 맹석흠, 김유, 윤호, 박성손, 이어이보, 손순효, 박숙진, 홍규달, 김승경, 이경동, 김계창, 유순, 이득숙, 김록 등에게 각각 아마 한 필씩을 하사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석전에 향축을 친히 전하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평안도를 방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므로 세종조의 장성을 쌓았는데 의주에서 시작하여 영안도에 닿았고 또 강가에 주군을 두었으니 이는 국가의 만대의 이로움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면서 점점 허물어져 변경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감 왕직은 천하의 군사를 맡아 위험히 해내에 떨쳐서 천자의 의지하고 중하게 여기는 자인데 병부, 실랑, 마문승 등과 더불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요양을 진압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큰 거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어찌 방비할 대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 평안도의 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으므로 관군을 많이 보낼 수 없으니 마땅히 수를 헤아려서 뽑아보내어 방비를 엄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 우리나라에는 해로움이 없다고 여긴다 하였다. 한명회가 또 어뢰기를 근래에 평안도로 옮긴 백성 가운데 흩어져 도망한 자가 매우 많습니다. 대개 몸은 비록 옮겨서 살지라도 그 토지가 고향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옮긴 백성의 토지를 모두 공전에 속하게 하여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없어지게 하면 도망에서 흩어지는 패단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면 물으니 대사한 김유는 대답하기를 만약 그렇게 하면 과연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나 그 부모의 무덤과 친척이 모두 고향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빼앗아 공전에 속하게 하면 국가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뜻에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서거정은 말하기를 옮긴 백성이 도망하는 것을 죄주는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근래 용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같이 되었습니다 하였으며 좌부승지 김승경은 말하기를 신이 흩어져서 도망하는 까닭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근래에 고생하고 굶주려서 고향에 돌아가 땅을 팔아 그 생활을 조금 이어가려고 할 따름이라고 하므로 그 토지는 공전에 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살고 있는 곳의 관청으로 하여금 싼 값으로 팔아서 그 값을 주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 예전에 살던 관청에서 그 토지를 빼앗고 새로 옮긴 고을에서 무율하는 방법을 잘못하면 그 백성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널리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대사관 안관후가 아뢰기를 신등이 낙산사의 옛길을 열어서 통하게 하고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을 금하지 말기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요너를 받지 못하였으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해산물이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낙산사 앞에서만 많이 나므로 금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천천현, 영서 등의 길은 예전에는 능침이 가깝다고 해서 막았다가 이제는 모두 통하는데 이 길만 개통하지 아니하니 신은 백성들이 장차 이르기를 전하께서 능침을 중히 여기심이 사찰을 중히 여기는 것만 못하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는 다만 세조의 일시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므로 영구히 받들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비록 한때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선왕조에서 한 일인데 어찌 다 없앨 수 있는가 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 원각사 앞에도 큰 길이 있는데 홀로 낙산사를 위해서 큰 길을 막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시에 만약 가난한 자가 있었으면 선왕께서 마땅히 곧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 때는 대사관이 없었던가? 하니 안간우가 대답하기를 비록 있었으나 사람마다 각각 마음이 다릅니다. 강원도에 사명을 받들고 가서 이 배단을 본 자가 많았으나 10만 홀로 말하였으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전일에 경연에서 헌납 최반이 이 일을 깨달아였었는데 성상께서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시니 이급변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내 노사시는 말하기를 옛길을 개통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 뜻이 모두 바르지 못합니다. 대저 대신은 마땅히 바른 도리로 임금을 섬기는 것인데 이 극배와 노사신이 어찌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긴다고 하는 자라는 것은 임금을 섬기면 안색을 부드럽게 하여 기쁘게 해주는 자라고 하였고 당나라 태종이 일찍이 나무 밑에 이르러 그 나무를 칭찬하자 우문 사급이 곁에서 따라서 칭찬하므로 태종이 말하기를 위증이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아첨하는 사람은 멀리하소서라고 했는데 이극배 등의 성상의 뜻을 헤아려 알고 뜻에 맞추기를 바랐으니 신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니 한 명이가 말하기를 옛길도 절했으므니 다시 개통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고 서거정도 말하기를 해산물은 나는 것도 있고 나지 않는 것도 있으니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안관우의 말이 정당하다. 상상이 돌아보며 물었을 때 이극배와 노사신이 힘써 옳지 못함을 말하였으면 낙산사의 길이 다시 열렸을 것인데 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따라서 변호하였으니 대신이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맞다. 성조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장례원에 전지하기라. 성화 13년 3월 초 3일에 장례원 수교 가운데 보충 내에 정속하는 법을 살펴보건대 대전 가운데 대수 인원이 공사비를 취하여 처첩으로 삼은 자의 자녀는 그 아비가 장례원에 고하면 사실로 조사하여 안에 기록하고 병조에 임문하여 보충대에 소속시키며 나이 16세가 차도 고하지 아니하는 자와 안에 붙인 자의 입역하지 아니한 자는 다른 사람이 진고하여 도로 천인으로 만들기를 허락한다고 했는데 주위에 이르기를 문과, 무과, 생원, 진사, 녹사, 유음, 자손, 무적 자손의 천첩의 자손으로서 승중하는 자는 아비가 없으면 정모가, 정모가 없으면 동생이, 동생이 없으면 조부모가 고한다. 자기의 계집종이나 아내의 계집종의 소생 외에는 모두 속신한다고 하였다. 그 공사 노비를 처첩으로 삼은 자의 자녀는 원래 남의 천인인데 속신을 못하면 관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자기 비첩의 소생이거나 혹은 그 아비가 생전에 고하지 아니하였으면 정모, 즉 동생이 그 뒤 자손을 부리는 것을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관사에 고하지 아니하는데 그 자손들이 보충대에 누락된 것을 가지고 진고하여 천인을 만들면 조부의 남긴 뜻을 돌아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동기를 해치는 것이니 그 이치에 어그러짐이 막심하다. 대전 천취 비산 조에는 공사천이나 자기의 계집종을 취하여 낳은 자식은 아내의 관주에게 주고
아내의 계집종을 취하여 낳은 자식은 아내의 관주에게 주되, 만약 양체를 취하고서 또 양체의 계집종을 취하여 낳은 자식은 자기의 관주에게 주며, 만약 그 양첩이 다른 남편이 있고 아울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준다고 하였고, 대전 성록 가운데 향리, 영리, 염간, 목자가 자기 계집종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은 아비가 복역하는 곳에 역을 정한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록 지극히 천한 자라도 자손으로 하여금 골육을 서로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대소 인원이 자기 비첩 자녀에 누락된 자를 그 자손으로 하여금 진고하게 하여 천인이 되게 하는 문을 열게 되어서 기공친을 노비로 만들 수 있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하다. 또 음직을 받을 수 없는 인원의 비첩 소생은 자신이 본선의 노비가 되어 도리어 향리, 영리, 염간, 목자 등 신분이 천한 자의 소생보다 못하니 또한 매우 적당하지 못하다. 일제 신분이 양인으로서 자기의 계집종이나 아내의 계집종을 첩으로 삼아서 낳은 자녀는 비록 정모, 적동생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고하기를 허락하여 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모두 보충대에 속하게 하였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 스스로 고하는 법은 대전 안에 그 아비 및 정모, 적동생, 조부모가 장례원에 구하여 사실을 조사해서 안에 기록한다는 뜻과 서로 어긋난다. 또 일체 신분이 양인으로서 자기의 계집종이나 아내의 계집종을 첩으로 삼아 낳은 자녀를 보충대에 속하는 법은 대전 안에 문관, 무관, 생원, 진사, 녹사, 이움, 자손, 무적 자손으로서 승중하는 자는 보충대에 속한다는 뜻과 서로 어긋난다. 또한 법을 세운 지 오래되어 천역자가 아무개의 첩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며 어지럽게 고하고 다투어 소송하는 단서가 그치지 아니하니, 위의 수교는 이 뒤로 준행하지 말고 일체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염가는 염전에서 소금을 굽는 사람이다. 신량, 역천, 곧 신부는 양민이나 지금은 천역이었다. 염한이라고도 한다. 기공치는 기복, 공복을 입을 만큼 가까운 일가 친척을 말한다.